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 한 주 김현선입니다. 불금에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명쾌 한 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 한 주는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네. 바빴습니다. 바쁘셨어요? 네. 매번 바쁘다고. 매번 바쁘네요. 예,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첫 번째 소식은 제8호 태풍 바비 소식입니다. 위력이 상당했어요. 물론 이제 그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피해는 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네. 네, 다행히 그 진로가 당초 예보됐던 것보다 서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그러니까 제주에 영향을 좀 덜 줬고 상대적으로 제주 부근에 접근했을 때 속도도 예상보다는 좀 빨라져서 예상보다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강했어요. 그 현장에 나간 기자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막 부니까 이제 눈도 잘 못 뜨고 네네. 말할 때 이제 막 목도 막혀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태풍이 뭐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강풍이거든요. 이번 태풍 속도가 초속 45m 정도가 됐었고 실제 그 제주 공항에서는 태풍이 근접했던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쯤에는 시속 118km까지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쓰러지고 밑둥이 통째로 부서지거나 가로수가 그 신호등이 꺾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강풍 피해 관련된 지금까지 접수된 건만 한 14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람 소리 듣고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비는 태풍치고는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지랑 서부 지역 중심으로 내리긴 했지만요. 예. 처음에 예보상으로는 해안 지방에는 최고 300 그리고 산간에는 500mm 이상이 오겠다고 예보를 했었는데요. 실제 강수량은 해안 지역은 70에서 한 140mm 정도가 내렸고 산지에는 이제 한라산 삼각동에 한 400mm가 조금 넘게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가 역류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다행히 주택 침수라던가 큰 피해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동쪽보다는 이제 서쪽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걱정을 했던 거는 제주가 태풍의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위치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피해를 많이 우려를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 이제 태풍의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 더 큰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태풍 진로상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다, 왼쪽은 가항 반원이다 해서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불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 쪽에서 봤을 때는 태풍 오른쪽은 편서풍이 원래 들어가는 방향 바람을 더 세게 밀어주기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해지고 반대로 왼쪽 편은 편서풍이 그 태풍에 따른 바람을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이 약해지는 게 첫 번째 그 바람 세기의 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태풍의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남풍이 유입되거든요. 남풍은 이제 그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강우량 비구름대를 더 발달시키고 반대로 이제 왼쪽에 있는 북쪽으로 들어가는 기류는 건조하기 때문에 비구름대를 좀 상쇄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쪽 편이 바람도 세고 비도 훨씬 더 많이 내리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걱정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그 해수면 온도가 워낙 높아서 또 네네. 태풍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래서 이제 북상하면서 계속 세력을 키우면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예년과 다르게 그 제주 부근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거의 1도, 2도 정도 높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며칠째 고선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 태풍은 에너지원이 사실은 수증기이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태풍 세력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이제 그 열대 지방에서 발달해서 북상을 하다가 보면 제주 부근 해안에서는 수온이 27도, 28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올라갈수록 세력이 계속 약해져서 결국은 소멸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도까지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제주를 지나갈 때까지 세력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진로가 조금 바뀌어서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요즘 우리 그 태풍 올 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 그 진로도 요거만 보고 저희가 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뭐 미국, 일본 거 같이 놓고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태풍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디가 더 적중했나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어땠어요? 네, 이게 사실은 기자들도 이제 거의 그거를 많이 관심 있게 보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이나 그 미국의 태풍 정보가 이제 더 맞은 걸로 이제 이번 바비에 나왔어요. 예. 바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태풍 진로는 수시로 계속 바뀌는데 초반부터 계속 바뀌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이 더 서쪽으로 진로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태풍이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예보를 한 상황에서 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책임론이 예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라는 책임론이 지금까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상청이 좀 보수적으로 예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니까 실례로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태풍 정보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또 일본 쪽으로 이제 그 근접하는 태풍 예보는 저도 반대로. 좀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상청이 좀 더 정확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의견 설득력 있게는 들립니다. 예, 네. 김천현 기자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의견. 네. 네. 근데 이제 바비는 어쨌거나 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뒤에 더 큰 녀석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이제 진로도를 보다가 이제 태풍이 다 올라갔는데 다시 뭔가 밑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게 있어서 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돌려봤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기상청 공식 정보는 아니고 네. 저희가 통상 이용하는 뭐 웹사이트나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본 것들이 건데 많으니까. 엄청난 놈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게 아직은 태풍으로 이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없어요. 그냥 근데 태풍으로 발달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9호 태풍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만 해도 지금 물론 바비도 역대급 태풍이었지만 크기가 최소 구름대의 크기가 최소 2~3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초반에 이게 근데 북상을 하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좀 제주에 근접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그 아직 많이 남다 보니까 그쵸. 진로를 예단하기는 사실은 예, 어려운 굉장히 상황. 진로는 유동적인 상황이고. 네. 예. 태풍 와서 취재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우선은 사실은 강풍이죠. 근데 저희 취재 기자보다는 현장을 이제 다녀보면 사실은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제 뭐 취재원을 만나고 인터뷰를 따고 하지만 비가 오고 특히 야간에는 조명도 쳐야 되는 상황이면 이 카메라 장비가 또 비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랑 또 강풍이 심할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카메라 기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 사고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제일 힘든 네. 것 같아요. 기자들이 아무튼 막 옷이 적고 하면 또 다른 데 이동해야 되거나 할 때도 차도 사실은 다 적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불량이 되거나 뭐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아예 그냥 먹통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따라서 올라오는 녀석은 제발 비껴가기를 같이 좀 네, 알겠습니다. 빌어보죠.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사실은 태풍보다 약간 도민 사회를 더 충격을 준 코로나19 집단 확진. 그게 뭐 이번 주 초부터 아주 난리였어요. 예. 네. 하루 사이에 되게 잇따라 환자들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네. 네. 확진자가 사실은 뭐 시간을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기는 힘들지만 연속 선상에서 보면 6명이 사실은 한꺼번에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는 뭐 한림에 다들 그쵸.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적이 없었죠. 한림에 3명이 났을 때도 사실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6명이 나면서 난리가 났었고 29번부터 저도 헷갈리네. 29니까 34번까지. 예. 네. 아무튼 밤에 이제 한 명 나왔다고 얘기 네. 들었다가 그다음 또 뭐 2명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감염 경로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네, 이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취재 기자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많이 헷갈릴 텐데 크게는 뭐 29번부터 34번 환자인데 우선은 그 네. 목사 부부와 그다음에 JDC 직원, 관광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29번 확진자가 그 목사 네. 분이신데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예. 네, 이분도 수도권 방문인데
광복절 다음 날 이분이 지금 현직에서는 이제 은퇴하셔서 목회 활동은 제주에서는 안 하고 계신데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세빛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와서 그쪽에 당일로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제주에 돌아왔는데 용인 세빛교회에서 만난 신도가 확진자로 이제 되면서 본인이 직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아서 29번 확진자가 됐고요. 또 그 같이 살고 계시는 부인은 뭐 수도권을 가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이제 가족 간 감염이 이뤄져서 33번 환자가 됐습니다. 예. 그 JDC 직원이랑 그 가족도 네. 수도권을 방문을 했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30번, 31번 확진자죠. 네, 30번 확진자가 이제 JDC JDC 직원이고요. 직원이고. 31번이 이제 부인인데 이 부부와 자녀 포함해서 3명이 이제 8월 15일 날부터 이틀 동안 이제 수도권을 방문한 이후에 갔다 와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니까 검사를 받았고 결국 부부 두 명이 다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아서 30번, 31번 확진자가 됐고요. 다행히 그 같이 갔던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JDC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3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건가? 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 초반에는 그분이 이제 34번 확진자인데요. 네. 초반에는 30번 확진자로부터 직장 내 감염이 아닌가라는 이제 예측이 많았었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34번 확진자도 그 광복절 연휴 기간에 수도권을 방문을 하고 30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미 그 발열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의뢰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연이어 나왔고 또 두 분이 이제 뭐 같이 업무상 밀접 접촉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당초에도 그 직장 내 감염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수도권에서 감염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32번 확진자는 관광객이었어요. 예. 네, 이분은 인천 시민인데요. 제주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 동안 머물렀었고 그 강남구 제주에 와 있는 상태에서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했다라는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천으로 돌아갔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황당한 사건이었었는데 검사를 받으면 바로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공항으로 가서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이 사람 역학조사관이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본인은 자가격리가 자택격리인 줄 알고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급하게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JDC 확진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그 34번 확진자, 그 JDC 직원인 34번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을 했어요. 네. 네. 요거는 그 34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뭐 맥주집이죠. 맥주집에서 접촉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JDC랑 JDC가 있는 그 첨단과기단지 거기에 있는 여러 기업들한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 네. 예. 그 JDC는 첨단 과기단지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JDC를 포함해 160여 개 기업과 뭐 공공기관 그리고 뭐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단지 안에 있지만 주변에 뭐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접촉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업무 협의도 자주 이루어지고 사실 입주해 있는 기업 상당수들이 그 JDC 본사 안에 있는 구내식당까지 그래요.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개방해서 이용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기업체에서는 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직원들한테 당분간 이 단지 안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JDC가 이제 그 뭐 도청이나 여러 행정기관들하고의 만남들도 많을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감염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JDC 직원들이랑 뭐 주변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면서요. 예. 네, 그 이제 2차 감염 직원에 의한 이제 지역 내 N차 감염까지 확산을 된 상황이고 이제 직원들도 워낙 규모도 많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JDC 전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전수 검사를 원희룡 지사가 지시를 했고 네. 그래서 JDC
앞에 그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까지 이제 만들어서 바로 그날 급하게 전수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JDC 직원들은 지금까지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이제 네. 제주도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네. JDC도 이제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보다 조금 더 강화된 자체 복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네, 그 초반에 한 명이 나왔을 때는 직원 50% 정도만, 그러니까 필수 인력만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추가로 또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지역 내 N차 감염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JDC 직원들에 대한 JDC 기업 전체에 대한 좀 어쨌든 수도권을 어차피 갔기 때문에 이 네. 엄중한 시기에 그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도외 이동을 아예 못하도록, 금지하고. 다른 지역을 못 나가도록 금지를 하고 대면 회의 자체도 아예 금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JDC 입장에서는 엄청 엄격한 조치를 한 거죠. 뭐 영상 회의나 다 이런 걸로 대체하는 네. 걸로 뭐 회식도 금지하고, 네, 회식도 금지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 확진자가 좀 늘면서 그 제주도의 동선 공개도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며칠에 한 명씩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이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했기 때문에 동선 조사 범위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도 다음 날, 빠르면 그날 바로 동선이나 접촉자가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6명이 연이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이나 이 그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뭐 지연되는 것 같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보다 사실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동선 파악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혹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더 큰 혼란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발빠르게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선이나 접촉자 파악이 일단 네. 급선무니까요. 어쨌든 수도권발 감염이 사실상 이제 현실화됐어요. 네. 제주도가 뭐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제주도가 우선 급하게 원지사가 주문한 건요. 일단은 그동안은 이제 수도권을 방문했던 광복절 연휴 기간에 수도권을 방문했던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뭐 광복절 집회, 광화문 집회라든가 아니면 서울 사랑제일교회 이 사람들 방문자들을 검사받도록 한 행정 명령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광복절 연휴 기간 무렵에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방문했던 사람들도 모두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만큼 그냥 자율적인 거잖아요.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태풍이 한참 올라오는 날 청문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태풍 예보가 워낙 그 전부터 됐었고 네. 세력이 컸기 때문에 취소될 줄 알았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태풍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덜했나요? 것 같아요. 예. 그 예정자랑 원지사랑 워낙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고 사실은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 김상엽 예정자는 사실 원희룡 지사하고 서울대 82학번 동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두 분이 좀 친분을 쌓아왔고,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 당일에도 이 김상엽 예정자가 서울에서 직접 그 업무를 끝내고 제주까지 내려와서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당선을 직접 축하까지 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뭐 그 김상엽 예정자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그쪽에다 이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 용역 결과를 보니 굉장히 부실하더라. 뭐 여러 논란들이 제기가 됐어요. 네네. 우선은 두 분이 워낙 또 이제 가근한 사이고 그런 내정설, 사전 내정설, 뭐 측근 인사 챙기기 이런 해석들이 분분했었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서도 제주도가 김상엽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의 일감을 계속 뭐 5년 동안 일감을 몰아줬고 뭐 3억 5천만 원어치의 3억 5천 용역을 정도 용역을. 맡겼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용역 보고서가 내용이 네. 전혀 없다. 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고요. 김 예정자는 어쨌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수주를 했고 그리고 그 보고서도 이게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다.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좀 부인을 했었죠. 뭐 용역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들도 뭐 인터넷 검색을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네, 사례들이 제시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김 예정자가 그 4대강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야기도 도마에 올랐어요. 예. 네, 사실 뭐 제주의 미래 발전 모델은 청정 공존 이런 네. 느낌인데 4대강은 사실은 개발을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잖아요. 또 김상임 예정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사실상 그 녹색 성장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전도사로까지 사실은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본인은 뭐 이제 해명을 하지만 이 4대강 사업은 국토부에서 사실은 계획하고 집행한 거지만 자기가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뭐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얘기는 했지만 뭐 일반 도민들도 사실은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죠. 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제주 발전에 와서 본인 스스로 또 이제 제주의 청정과 공존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원지삭 측근이었고 사전 내정설까지 있다 보니까 비판의 기류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위는 제주도가 특정 개발 정책을 위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정부 토론파트 돌아라 왔다 갔다 하는 일수 공통 감염병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패널들의 용호 상박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그 조천읍 선을 2리에 추진 네. 중인 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이게 히스토리가 아주 길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논란의 범위도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맞습니다. 예. 예. 먼저 이 사업이 뭔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봤으면 예. 좋겠는데 우리 고재일 기자님이 아주 예. 열심히 준비를 이런 해오셨고. 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제가 또 전문이라서 예, 잠깐 설명을 하자면 예, 예. 이 토종 자본으로 네. 제주에 뭔가 좀 대표적인 이 관광 자원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렇죠. 라는 이 구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맞아요. 그 탐라 땡땡이라는 네. 그 유명한 그 네. 1차 산업 관련 네.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그 제주시 조천읍 이제 그 선을 이 일대에 우리 보통 이럴 때 마라도 면적 많이 대비하지 않습니까? 네. 약 마라도 면적의 2배 정도인 58만 제곱미터에 토종 돼지, 뭐 제주마 여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제로 뭐 관람 시설도 갖추고 연수원도 갖추고 실버 타운을 만들어서 네. 좀 뭔가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실제로 이게 2005년에 이제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 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까지 다 거치고 2007년 1월에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네. 하지만 모든 사업은 그렇듯이 다 돈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 자금난 때문에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하고 2011년 3월에 그 잠수함으로 유명한 그 대구해저관광으로 사업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가.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에 투자진흥지구가 해제가 됐고 2017년에 그 리조트로 유명한 그 국내 대기업이죠. 이 대명의 대명에서. 인수 후에 사업 내용이 사자, 호랑이, 불곰 이런 거 한 500마리를 갖다가 관람할 수 있는 사파리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보완상이 지금 끝나면 바로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론부터 내리면 시작은 동물농장이었으냐. 끝나고 보니까 이게
저 뭡니까 라이온 킹이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았죠. 왜냐하면 제주의 자본으로 제주의 즐길 거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내용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고재혁이도 말씀하셨지만 돈 문제죠.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이 사업권이 여러 차례 이 변경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대명 리조트가 사업권을 땄고 그러면서 당초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쵸. 사업 내용이 네. 됐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네. 자, 기존에 허가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 제주의 어떤 토종 흑돼지, 그러니까 마을 산업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제주의 가축 문화나 마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말에서 갑자기 사자. 그죠. 돼지 말에서 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여러 가지의 절차적인 승인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유효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행정이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이런 그 지금까지 선물 테마파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아주 그냥 두 분이 속사포로 그냥 네.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토종 자본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주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돼지말 뭐 이런 것들로 테마파크 하겠다고 해서 당시 이제 북제주군이 공유지도 많이 했죠. 네,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서 돼지와 사자의 간극이 큰 것처럼 네.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서부터 사실 논란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문제는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그 10여 년 전에 받은 사업으로 해서 그냥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 안 됐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이 났고 10년이 났고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한 지도 7년이 다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법상으로 7년이 넘으면 새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 남겨놓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컴퓨터도 한 2, 3년 사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받은 이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가지고 7년 동안 우려먹는다라는 표현들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행정적인 판단이 적절한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논란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죠. 예, 아까 이제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작년에 3월에 언론에서 이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를 처음 접했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해요. 사업 내용이 처음에 본인들이 알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추진이 다시 멈춘 줄만 알았던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또 하나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가 아예 면제가 네. 사실상 됐어요. 그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아주 뒤바뀐 사업이고 그 상황 동안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많이 변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개발 사업 승인을 받은 게 2007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거의 뭐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넘었죠. 2007년 당시에는 정말 호주제와 간통죄가 합헌이던 시절. 지금은 이제 다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와 어떤 사회적인 상규가 굉장히 바뀌었는데도 환경 영향 평가가 그때와 지금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고 그래도 또 이제 꼼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꼼수 논란이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주도가 그때 당시에 내놓은 해명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주도 스스로도 이 사업이 10년 전의 내용과 이게 같지는 않다. 그렇죠. 예, 이제 뭐 어떤 그 동물농장에서 이게 사파리로 가는 게 좀 뭔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다만 이게 이제 개발 사업 면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이미 받았던 그 어떤 승인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원래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변화된 사업에 맞춰서 이제 좀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떤 보전 방안 같은 거를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약간 부족한 점들이 지금 많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예. 환경 영향 평가는 사실상 면제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이제 환경 보전 방안 이행 네.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렇죠. 재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현재의 규정 내에서
최대한 맞습니다. 그러한 검증 절차를 갖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행정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딱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예. 이제 사업 시행 승인을 다시 제출하면 공사 중단하고 네. 7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 다시 건데 받아야 되는 6년 경우인데 11개월 만에 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남겨니까 사업자들 뭐 우리가 꼼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도 꼼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행정에서는 이제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행정수로들은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협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게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최대한의 조치인 거죠. 근데 이 대목이 대단히 아쉬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일단 사업 내용이 현저히 변경됐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법리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시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만약 이런 해석을 행정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그러면 도에서는 이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규정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월권을 하면 사실은 사업자한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논란을 좀 가만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공공 재산이었고 공유지였는데 토착 자본에 의해서 개발을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결국은 팔리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대해서 사업권이 변경됩니다. 결국은 대명 리조트라고는 굴지의 재벌 그룹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 계획과 현재의 다른 사업 내용이라 한다면 제주도가 그런 사업 내용이 과연 제주도의 공공적인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선을 테마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이런 행정적인 고민이 없다.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는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게 도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선을 테마파크 사례를 보면 그런 청정과 공존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부러 방관하는 게 좀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미필적 구입, 네, 좀 그게 보이죠. 부작위적인 방관. 예. 지나치게 소극적인 그렇죠. 해석과 네.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이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또 네. 다른 지금 논란들이 네. 낳고 있는 거죠. 이제 보전방안 이행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본 것들이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위원회 의견을 묻는 지역위원회. 부분 두 네.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사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밀실 협약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주민 도시경관 심의에서도 그랬고 이 이행 계획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업자가 나서서 마을회와 협약을 맺었는데 주민들은 몰랐더라.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종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사례를 모아놓은 게 선을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행정에서는 협의를 해라라는 거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주민들과의 협의예요. 근데 주민들과 협의하면 협의의 당사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사업자 측은 마을회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장하고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그 이장하고 또는 개발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들하고만 협의를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마을회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갈리고요. 특히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마을회에서의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편의적으로 사업자가 자본, 그러니까 돈을 믿기로 해서 결국 마을회를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고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타나게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도 따져야죠. 우리가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협의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제대로 된 협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업자 측이 이야기했다면 사업자가 과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쫙 이제 사업자 입장을 또 대변을 좀 네. 대변까지는 이상하고 좀 뭔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내재적으로 좀 들어가서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이제 각종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아니 도지사 시장은 몰라도 마을 이장하고는 꼭 친하게 지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마을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죠.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어떤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하거나 선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결정권도 위치에도 갖고 있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마을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은 그 반대의 가장 약한 고리는 보면 아마 그 마을의 임원, 마을에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장님이 아마 목표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매수는 조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사실상 매수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무장 마을 직인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독단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의조차도 묵살하고 직인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 그것 때문에 지금 해임 절차를 해임이 됐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일찌감치 총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네, 했죠. 그러면 그럼 그 과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이장이라는 분도 조차원에게 면사무소, 그러니까 공공의 지휘나 감독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표명했어야 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등이 깊어졌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마을 내의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갈등의 씨앗을 조기에 이것을 서로의 불신을 극복하고 서로 네. 신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그 기회를 하나하나 행정이 차근차근 그렇죠. 얘기해서. 네. 묵인해버린 건 마찬가지죠. 김 박사님이 맺힌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막 혼자 그냥 막 지금. 이장님이 당연히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옥새 들고 나르셔가지고 총회도 못 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지금 밀실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상당수의 주민들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네. 7억 원 네. 받기로 하고 상생발작 협약을 맺었더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장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분이지만 어쨌거나 이 논란들, 마을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씨앗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논란들을. 그래서 이제 개발 유먼들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 계속 이제 사업자가 오히려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고재일 기자 얘기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나 이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뭐 그랬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그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타당성,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장일 해임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찬성 반대의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사업자 주민들의 문제만으로 보지 말고 네. 개발 사업에서의 제주의 공공적인 목적을 어떤 식으로 이뤄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 판단, 철학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골이 깊어졌을까라고 하는 좀 의심은 들어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지금 일단은 좀 약간 네.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해임이 되신 걸로 지금 알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해임이 이제 해임안이 제출됐고 네. 해임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임과 좀 관련해가지고. 진행시켜보죠. 예. 아니, 저 제작진이 자꾸 저한테 취재를 좀 시키시길래 예. 좀 내용을 좀 알아봤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좀 해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 보니까 해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당사자 의견, 해임 당사자의 의견과 마을의 의견을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이장분이죠, 그 정현철 그분 당사자 의견은 접수가 됐는데 마을의 의견이 마을 총회를 열지를 못하니까 지금 접수가 안 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조천읍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 반대대책위원회가 이제 마을 총회를 열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마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법원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9월 중순쯤에 이제 법원에서 그 좀 심리가 열리고 빠르면 이제 아마 10월쯤에 그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아마 마을 이장 해임이 아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시청자분들은 조금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면 네. 어쨌거나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여러 심의에서 주민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마을회와 이장과 해서 7억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그렇죠. 줄 테니 네. 상생협약을 맺자라고 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이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장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장이 2명이 있는 네. 상태에서 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갈등이 더 불거진 이유가 이제 뭐 최근에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제 상당수의 주민들이 총회를 다시 열고 이장을 선출을 하고 전 이장을 해임을 시키고자 했는데 행정에서가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행정에서가 정확한 자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장 해임을 둘러싼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소모적으로 흘러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돼서는 행정이 사실상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해임 절차와 관련해서 행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 수렴 절차를 통해서 해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 자체를 행정이 받아들이지 않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또다시 갈등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과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판단이 이 법리적이나 이 어떤 절차나 조례라고 하는 어떤 단어나 문구에 대한 어떤 글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 이제 우리 제2지역 사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스스로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어 버리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상 수렴하지 않은 그런 어떤 태도로 일관한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 박사님 아시는 내용이 제가 하는 내용하고 조금 네. 상반된 것 같은데 그 해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그쵸. 요구를 하셨잖아요. 요구를 했고 실제로 조천읍에서는 이제 그 변호사 자문해가지고 검토를 했대요. 검토를 해서 이제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횡령이라든가 네. 뭐 배임 같은 걸로 이미 고소가 된 상태시고 또 이제 이 사무소가 또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으니까 이런 조건으로 해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변호사 자문에서는 아마 가능하다 해임 절차 가능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아마 이제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오픈 안 했을 했죠.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탄원서로 예, 그렇죠, 주민들의 그렇죠. 탄원서로 이장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김 박사님 계속 얘기했지만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약간 얘기를 행정의 역할 쪽으로 좀 비중을 맞춰보죠. 워낙 이제 사업의 히스토리도 길고 그 과정 중에 논란이 생기는 배경들도 굉장히 복잡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갈등을 부추기는데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얘기들을 좀 시작을 해보죠. 예. 저는 이제 이게 대목이 결국은 이렇게 이 선을 태안파크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강정 해군기지 문제도 아니고 제2공항 문제도 아니고요. 마을에서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좀 그때그때에 대해서 어떤 그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등이 길어지지 않고 조기에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판단들은 결정적인 시기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시기마다 행정이 태도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사실상 행정이 사업적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는 건 그거는 물론 이제 그걸 반대 주민 측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행정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그럼 어떤 지점에서 좀 행정이 개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 관련된 네,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고요. 부분. 또 하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또 했어야 하나는 되는 거. 지금 이제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깊으니까 도지사와의 면담도 여러 차례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될 문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는 밟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행정이 여러 가지 도의회에 어떤 출석해서 요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하는 분들 간의 의견과 전혀 달리 찬성 측 주민들이나 또는 사업자들과 좀 괴를 같이 하는 답변들을 했단 말이에요. 도의회에서도. 약간 평파 행정이라는 이야기신 거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종의 갈등의 어느 중재 역할보다는 갈등이 어느 한편에 서 있는 듯한 입장을 많이 보였다. 그런 어떤 발언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고박사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고박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전체 이제 58만 제곱미터 사업 부지 한 절반 정도가 원래 북제주구 소유의 그 공유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공유지를 매각할 때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래 공유지 같은 경우에 뭐 보통 보면 이제 뭐 5년 이내 사업 착수를 하지 않거나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자세한 걸 봐야겠지만은 뭐 보통 공유 재산을 매각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행정이 자신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개발 사업 승인이 제가 2007년에 이렇게 내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거의 뭐 2017년 거의 10년 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걸 하지를 못했는데 그럼 개발 사업 승인을 계속 유지하고 보류하는 것이 과연 행정으로서는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가? 뭐 물론 어떤 그 사업자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여러 인허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보면 약간 이게 좀 문제를 좀 키워나가지 않게끔 좀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있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탄파크가 소위 말하면 제2지역이 투자진흥지구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세 감면과 관련돼서 개발 사업의 그 문제점들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되고 관련해서 그 공유재지나 아니면 관련된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야 되죠. 근데 행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사업이 미진한 이유를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려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돼서 부지에 관련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이를 얻어서 다른 사업자에 되팔아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서늘뿐만 아니라 뭐 오라관광지도 그렇고 저기 가면 섭지코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네요. 이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 행정 다 압니다.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투자진흥지구라든 지구 진영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2000년대 이후에 제주도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편파 행정 시비가 나온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뭐 제도적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일면 1차적으로 도의의 권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관련된 동의 절차가 도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의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특별법상 가장 이 개발 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도지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지사가 이 사업의 시행 승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든 행정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컨트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 기자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이제 취재했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뭐 착공하지 않은 이제 장기 미집행 네. 뭐 사업장에 대해서 좀 일제히 정리한다.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도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정례적으로 나오는. 예, 그래, 뭐 정비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담당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가 내려진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유 기자님 거기에 저 무슨 사업장은 예 조금 있으면 금방 새로운 사업자 구할 거란 하고 예 어느 사업장은 예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이제 다른 사업자한테 넘길 거란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업자만의 자기만의 이유와 이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좀 높고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역시 좀 약간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이 좀 너무 유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유연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개발 사업이 완전히 좌초가 되면 사실은 행정이 그렇죠. 받는 어떤 데미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냥 뭐 예를 들면 행정 이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 사업이나 이제 성장주의에 대한 맹신 이런 게 그러한 있죠. 측면에서 측면도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여주기. 행정도 실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지사 임기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어떤 선거 국면에서 있던 이 성과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로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그 사업자가 바뀌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좀 깐깐한 기준보다는 그렇죠. 너무 유연하게 대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조금 갈등이나 발생에 대해서 수수방관한 부분이 결국은 이게 큰 논란으로 맞았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요. 근데 도에서도 사실은 이 뭐 갈등 해결에 내가 손을 놓은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갈등 중재하겠다고 무슨 용역을 하나 맡겼어요. 선을리에. 예.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갈등 중재한다고 용역하는 건 자기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광중석에서 지금 치어리더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에게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권한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행정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툭 하면 용역을 맡긴대요. 이제 뭐 행정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나서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네. 그런 오해 소지 있으면 공무원들 뭐 일하지 네. 말고 지금 제주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다 용역 회사 직원으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관점이라면, 그러니까 글쎄 그런 용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닐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행정의 태도, 그러니까 이게 일선 공무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적극적인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그널을 줘야 되냐면 지사가 시그널을 줘야 되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일 텐데. 거기서 왜 좀 이렇게 아쉬워요. 웃음을 못 참으세요? 아니 우리 정말 지사님을 좋아하시는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도 이 네. 그 갈등 해결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네. 오히려 이 사업을 그렇죠. 진행하기 네. 위한 맞습니다.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반발하시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도에서도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추억, 하고 싶은 사업, 추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좀 이게 논란이 있고 그러면 보통 외부 용역을 면피성으로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갈등 영향 분석 용역 뭐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 이렇게 좀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그죠. 듭니다. 갈등 용역을 해봐야 용역한 교수들만 돈을 벌지.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예, 조금 더 넘어가 보죠, 다른 걸로. 예, 행정이 사실은 그 지금 행정의 어떤 논란을 키운 주체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가 하나 나왔어요. 네. 람사르 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 과정마다 등장한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주민 의견 수렴과 네. 주변 지역의 습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들어라 네. 요거였거든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람사르 습지위원회의 의견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 운영 규정을 바꾸자고 나섰어요, 행정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예, 일단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조사를.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김 박사님 너무 달리셨어요. 네, 네. 그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과 인증 유지를 위해서 이 조천읍 지역의 주민 대표, 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와 행정 등으로 구성된 반관 반민의 네. 임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위원회에서 이제 뭐 생태계 보전 방안도 마련하고 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거 추진했는데 사실 이제 그 2018년에 이제 조천읍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구성해서 활동해 왔고요. 지난 6월에는 이제 또 동물 테마파크 이 사업 중단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제 그 고재량 위원장이신데 생태관광 활동 예. 오래 하신 분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의 단체예요. 또 반관 반민의 단체다 보니까 뭐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중립을 지키지 이유는 않을 네. 뭐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본인 그 SNS를 네. 통해 가지고 어떤 제2공항 사업이라든가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고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조천읍의 이제 어떤 개발위원회 요런 분들이 그걸 보시고 도에 아마 좀 약간 민원을 제기하셨던 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저런 행보를 보여도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지사와 이제 그분들이 좀 만나고 지사가 아마 이제 그 운영위원회 이제 운영 규칙을 좀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제주도청의 간부 공무원이
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이런 거 좀 자제해달라 이런 압력으로 보이는 그런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본인이 결국 뭐 내가 내려놓겠다 해서 이제 좀 한번 논란이 됐었죠 이게. 이게 보면 글쎄요,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불편한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면 람사르 습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장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환경 보호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생태 관광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2공항 반대한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선을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행정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뭔가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대화나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사실상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고 싶어요. 참 그 우리나라 제주도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참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뭐 보내는 시그널인지 모르겠으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고 이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다. 아무튼 람사르 습지위원회의 네. 위원들로 계신 일부 그렇죠. 위원들이 이제 운영 규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네. 나온 일들인데. 그러니까 그 운영 규정을 개선하자는 것도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을 만들고 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제주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공교롭게도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청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위원장을 스스로 자진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규정을 바꾸는 것과 맞물려서 행정이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처음에는 이 그 람사르 지역관리위원회가 운영 규칙도 없고 이거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작년 5월에인가요? 그 습지 보전 및 관리조례 네. 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넣었대요.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운영 규정을 좀 새로 한번 만들어 보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 규칙이 있긴 있어요. 네. 지역위원회에 있긴 있는데 뭐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바꾸려는 내용 네. 그게 중요하죠. 위원장에는 이제 공무원하고 민간인 공동 체제로 네. 바꾸고 위원들을 시장이 시장이 행정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하고. 방식으로 네. 이렇게 내용을 담으려고 해서 그 반발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시 쪽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아니 작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그걸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시기상 오해를 받기 네, 조금. 딱 오해받기 네. 좋은 시기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뭐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답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 규정안 정비를 꼭 행정이 해야 되나? 아니, 왜냐하면 지역위원회가 수 있죠.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 그걸 행정에 수용을 하면 안 되나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정말 그 안입된 굴뚝에 이 연기가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근데 운영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규정을 이제 그 바꾸자고 논의가 시작된 시기의 네, 문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바꾸려는 내용. 네. 아까 네. 얘기했지만 위원장을 그렇죠. 공무원과 민간인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명하는 거, 그리고 시에서 임명하는 거, 이런 내용과 시기의 문제, 그리고 그쯤에 맞습니다. 도청 공무원이 이제 고재량 위원장의 SNS 네. 내용이 예. 어떤 것인지 확인한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예. 조금 맞물리면서 이게 행정이 위원장을 바꾸려고 압력을 한 거 맞습니다. 아니야?라는 이제 의심이 시작이 된 거죠. 예. 행정에서는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전후의 과정을 보면 그런 맥락이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아무튼 이제 그 인권위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게 네. 되고, 예,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조사를 하고, 아무튼 고재량 위원장은 다시 복귀를 뽑겠죠. 예. 하셨어요. 예, 그 그래서 앞으로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 그죠? 조사 관련해 가지고도 네. 제가 또 이제 좀 또 취재를 또 해봤습니다. 또 열일하셨네요. 정말 많이 시키시네.
끔찍하네요, 정말. 예. 일단 지금 그 환경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하셨고 또 그리고 감사위원회 또 조사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인권위에서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정도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마 늦어도 10월 정도면 이제 그 당사자 조사 끝나고 위원회 심의 협의회고 결론이 나긴 난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참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번 8월 초에 어쨌든 조사 청구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계획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지금 거의 뭐 2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어떻게 조사할지를. 네, 논의하고 지금 있다. 어떻게 조사할지를 논의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조사를 안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조사에서 업무에서 배제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구자령 위원장 쪽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인권위에 진정한 거는 순수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압박성 전화를 받은 그런 거하고 이제 그 어떤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진정을 한 것이고 감사위원회에는 그 조천읍장의 어떤 직무 태만, 직무 유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공무원들의 이제 어떤 그 직무 상과와 관련된 어떤 비위를 이렇게 조사를 청구한 거기 때문에 전혀 같은 다른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이 내용인데.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없대요. 그러고 보면은 아마 감사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조사를 어떻게 하면 지금 한번 안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죠.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네. 하게 만든다는 네. 이야기신 것 같네요.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어떤 갈등을 중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원칙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될 행정이 오히려 골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기운도 살짝 있고 이러면서 이제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으로 지금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 말고 사실은 지역 내에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거의 이와 비슷한 비슷하죠. 맞습니다.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개발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절차적인 문제점들, 과정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면 앞으로 제주 지역에 있을 여러 가지 개발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찬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행정이 심판이 되지는 못할 망정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본인이 찬성 아니면 아니 본인이 플레이만 돼도 되는데 네. 관중석에서 치어리도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플레이어도 하고 예. 치어리더도 하고. 근데 행정의 어떤 그 태도적인 문제 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네. 있잖아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거나 뭐 도의회가 조금 더 네. 적극적으로 나서가야 된다거나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특별법상의 권한, 이게 도지사가 집중된 권한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이제 지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관련된 절차를 도의회가 가졌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도의회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논의를 하더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절차적 부분에서 도의회 동의와 그때 도의회 청문을 보다 강화하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들의 감시 그리고 그 도민들의 대의기관 도의회를 통한 견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단계 제도 개선 막 제주도에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중요하지만 그러한 방향의 제도 개선들이 좀 보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제도 있죠. 개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아까도 이제 뭐 개발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사업자대로 이제 어떤 뭐 자기가 받은 어떤 인허가 뭐 법적인 허가 권한 그리고 재산권을 이제 지키시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뭔가 하나의 결론이 내려면은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뭔가 룰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찬성은 찬성대로 저 룰을 마음에 안 들어. 반대는 반대대로 야 그건 니네가 짠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룰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뭔가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투명하게 집행해서 이제 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이 좀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못하는 게 좀 지금 문제 어떻게 보면 뭐 비단 이 동물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룰이 잘못됐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예. 아까들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국은 환경 영향 맞아요. 평가가 이게 잘못된 네. 룰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가, 어떠한 사항을 평가하는가, 어느 정도 기간을 평가하는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살펴보는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미 1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또 지금에 또 이제 대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업자도 좀 뭔가 떳떳하고 뭔가 좀 자신이 있다면은 통 크게 양보하고 한번 하는 것도 아마 환경 영향 괜찮지 평가를 않을까. 이제라도 하자. 네, 그렇죠. 워낙 변경된 사업 내용이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라도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해서 요거 논란을 좀 종식시키고 가자라고 네. 해법을 정말 좀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또. 감사합니다. 뭐부터 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동물 테마파크 저희는 사업. 굉장히 적극적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따질 부분 따지고 일단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들도 그건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사업자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그 사업이 시행되면 대명은 제주도에 정착된 기업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양보해야 되죠. 정말 그 이 사업이 대명이 원하고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을 판단한다면 변경된 사업계획 제출도 사실은 한 달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분이 거의 공통된 네. 의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마무리하는 코너 네. 깨톡 시간. 네. 깨톡. 예. 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실지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네. 해야겠다. 오늘 워낙 센 걸 가지고 오셨기 네,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막 제가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저 깨놓고 하는 깨톡을 네.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저 대명 관계자, 네. 우리 저 도 사업자한테. 관계자, 예, 그리고 아, 반대 도 대책위, 관계자. 그리고 아, 정현철 모두에게? 이장님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톡방에서 깨톡을. 단톡방에서 깨톡을 네.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떠시는군요. 평평한 운동장에서 이 게임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동물의 것은 동물에게. 어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 많이 했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데. 편편한 운동장으로. 자, 오늘 굉장히 제 정신을 쏙 빼놓게 달리셨어요. 아, 제가요? 네, 자, 정리를 하시죠. 제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희룡 도지사의 판단, 정책 철학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 깨톡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깨톡을 보냅니다. 네. 제가 원희룡 도지사 사생팬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지역 현안 문제, 터널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은데 눈과 마음은 여의도에 계신 것 같은 우리 원희룡 도지사에게 우리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걸 깨톡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사전에 전혀 협의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저녁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겐 네가 기적이야.